안녕하세요. 11월 18일 국내 증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2, 나스닥 2.24,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급락을 했고요. S&P 500 1.32, 다우 0.7% 하락하면서 모든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8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 여파가 지속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차기 트럼프 내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그룹주들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6% 가까이 상승으로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3.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밸류 펀드 출시 기대감도 시장의 호재로 반영을 했고요. 지난주 15일에 삼성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7%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5.98% 상승을 마감했는데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2거래 연속 급등세를 보였고요. 지난 15일에 장마감 후 자기 주식 취득 계획 총 10조 원 규모의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러면서 NH투자증권에서 과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가파르게 하락했던 주가의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그룹 내 여타 종목들의 주주 환원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11.48, 삼성화재 10.48, 삼성 SDI 6.49, 삼성 SDS 6.23, 삼성물산 5.71 등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낙폭이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천억 규모의 밸류 펀드 자금을 이번 주 집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3천억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유관 기관도 밸류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 주문했으며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엄단,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안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 소식 등의 투자 심리를 개선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 에코기는 현물 시장에서는 7거래 연속 매도수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2,200 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달러를 보면은 오늘 4.3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395.2원에 마감했는데 국가가 1,400원 정도 오면은 개입을 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원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한 1,4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개입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입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달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안정을 좀 시장의 안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개입을 좀 하죠. 이렇게 이제 개입을 또 많이 또 하게 되면은 또 미국에서 제재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치껏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면서 미국에 잘 보여야 됩니다. 세계 시장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은 하락 마감했고 홍콩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거죠. 국내는 삼성전자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상승했지만 내일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급외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IRA 폐기 반대론이 부각되면서 에코프로 BM 2.41, 에코프로 3.52, 대주전자재료 2.92, PNT가 6.32% 2차 전지 관련해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보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HLB의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님이 미국 FDA BIMO의 실사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요. 그러면서 HLB 제약이 30%, HLB 생명과학이 29.96, HLB 25.36, HLB 테라피투스가 17.98, HLB 파나진이 15.08, HLB 바이오스텝이 14.39% 등 HLB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이제 과거에도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11월 12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 오너들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상속세를 내는 데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큰 돈인데 이거를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가 상속세 내기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금융권에 담보로 맡긴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10에서 14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주가 이 방어 차원에 있어서 이 오너가 그 비율을 맞춰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2014년, 뭐 15년, 16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이 어떨 때는 상승하고 어떨 때는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담보 비율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좀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금융권들이 적혀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이, 그 다음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여기 이제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삼성에서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리고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2015년에 보면은 10월 30일부터 해서 1월 29일에 보면 16.2%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해서 12.8% 하락을 마감했고요. 이따가 차트를 좀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HBM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들의 그런 시장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PC였죠. PC가 이제 나왔잖아요. 컴퓨터가 하면서 PC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합니까? 모바일 쪽, 스마트폰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가 PC 메모리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생성형 쪽으로 지금 1차적으로는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면은 과거의 PC 메모리 흐름에 따라서 잘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바일 쪽, 스마트폰 메모리 쪽도 잘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인공지능, 이 HBM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을 HBM을 독점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미국에 있는데 이게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거의 지금 SK 쪽에서 80%, 어디 데는 지금 어떤 데는 또 90%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게 80%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거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고전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지수도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지수도 하락하는. 왜? 시총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비중을 삼성이 독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게, 너무 한쪽으로 경제가 쏠려 있다라고 했는데,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전체 말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15.41%의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5.69고요. 그게 거의 지금 10% 가까이, 10% 조금 안 되는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을 정도로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하고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도 뭐 좋지만은, 빨리 이 HBM을 생산을 완료해서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걸 맞춰서 갔는데, 이번에 지금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삼성그룹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너무 한쪽에서 공급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엔비디아가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갑과 을이 항상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을이 갑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갑이 을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단가를 SK에서 오히려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가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쏠려 있는 것들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처를, 만약에 SK 하이닉스 쪽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한쪽에 이제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으로 몇 군데로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춰 놔야지만이, 야, 여기서는 얼마, A에서는 얼마 준다더라. 야, 너네들 너무 비싸지 않냐? 가격을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자기네들이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야지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가 이 HBM 시대 흐름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삼성이 아마 직원들을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서라도 만들어낼 것 같긴 한데, 빨리 이걸 또 성공을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 쪽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는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합니다. 빨리 노력해서 좀 열심히 좀 일을 해가지고 난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제 그 기관들에 이제 왜 하락을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삼성전자, 여기는 코스피 지수예요.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삼성전자예요. 자,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2015년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죠. 2월 12일까지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은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지수는 두 개가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면은 시장에 가고, 시장이 가면은 삼성전자 가는 거고요. 이게 2015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날짜 나왔죠? 12월 말일에 해서 2016년.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위에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아까 보시면은 2017년에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위에는 이제 지수인데, 여기 지수 보면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살짝 상승했다가 그대로 어때요? 쭉 하락합니다. 이때도 하락이 상당히 깊었어요. 자, 이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취득 이야기했지만 하락이 나왔죠. 그 뒤로도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보면 시장이 좋아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아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좋지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봐야 될 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갈 거냐 아니면은 하락할 거냐, 또 지수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11월 14일 날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에 상승하고 오늘 또 상승세가 나왔어요. 제가 14일 여기 복귀 이게 보이죠. 그때 이제 개입 이야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했죠. 여기 보시면은 감에도 구간이다, 매수 기회다, 하방은 제한적이니까 매수해라. 상당히 매수 바닥이다. 2015년, 2025년에 수익을 볼 수 있다. 추매 신규 저가 매수.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진다. 그래서 이게 긍정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금요일에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으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좀 보였고요. 이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여기에서 상승을 해주면 좋겠죠. 일단 내일 상승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에 기점으로 해서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가지고 계셔라. 아까 자사주 취득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출 받았는데 그거를 비율을 맞춰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반대 매매. 아마 여러분들 신용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용 사용해서 그 비율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어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거래량이 터진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폭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25년에 기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간다는 것은 힘들죠. 이렇게 그냥 쉬고 88,000까지 여기까지 그냥 숨 쉬지 않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만약에 숨도 안 쉬고 가려면은 HBM이 품질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고사양으로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에서 극찬을 해가지고 야, 삼성전자께 SK하이닉스보다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 완전히 긍정평가를 받으면 그냥 숨도 안 쉬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나리오가 좋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좀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코스피 지수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가 좋았어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5.34, 기아가 5.57, 그다음에 LG가 2.8, LG학 뭐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이 대표주들이 상당히 오늘 좋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5.32, 현대모비스도 2.78% 등 상승세가 보이면서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래량이 터진 것이 코스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기점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뭐 상승해주면은 정말 좋은데 하락하더라도 많이 깊게 하락하면 조금 반등의 이 상승의 이 흐름이 좋지는 않겠죠. 제가 요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중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지금 자료가 다른 쪽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 방송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다라고. 조정에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다. 근데 코스피는 7월 11일 2896.4포인트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2386포인트 이날이 완전히 시장 몰스톱이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요 사이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 박스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탈출을 한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탈이 있고 탈출이 있어요. 근데 요 자리는 이탈이 아니라 탈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기간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사이에 들어왔을 때 저가 매수. 방송에 자료 남아있죠.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코스닥도 한번 똑같아요. 코스닥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요 저점을 코스피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살짝 이탈했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이탈하고 나서 금요일에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마감했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 라인 그려드리고 요 사이에 들어오면은 저가 매수인 그다음에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 탈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성장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성장주인 누구나 지금,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우주 스타링크 때문에, 스페이스 X 머스크 때문에 이쪽 잘 봐야 돼요. 머스크가 진짜 보험 하나는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주와 또 비슷한 게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죠. 저번에 조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RAM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조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4에서 6달러 사이에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우주니까 이성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셔. 비슷해요. 우주 사업 방해들이 뭐 UAM, 유성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관련된 성장 종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산업에서 이제 조금 변형이 준 게 바로 SMR. 학계 원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데가
충청도 쪽에 하나가 가장 먼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거는 한전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SMR의 충청도 쪽에서 가장 먼저 일기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거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인 화석연료 쪽. 트럼프가 좋아한 게 셰일가스예요. 이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좀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매수할 때 타이밍이 눌렸을 때 잡아야 되지, 상승했을 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동차 부품들도 잘 보세요. 모든 종목이 매집은 되지는 않았는데 자동차 부품들도 매집이 잘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증권주들도 매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AI는 뭐 성장주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AI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생성형이지만은 이 생성형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더 확대가 될 거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건데 또 다음 방송에 또 생각나는 게 성장주가 또 중요한 게 있으면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HLB 빼먹었네요. HLB 그룹주 이거 오늘 이제 급등 나왔지만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신약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솔직히 어떻게 통계가 정확하게 집혀지지 않아요. 그냥 그 기대감 심리가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막 치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그룹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제약주들의 또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다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